알겠습니다. 자, 쇼드 플랜, 아미.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아미 사업 설명을 몇 번 안 들어본 초기 사업자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사업 설명을 여러 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사업 설명을 들어본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이제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자리니까 제가 왜 아미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아미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아미 사업한 지가 한 10년, 12년 차 돼 가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아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저기 어딘냐면 병원 진료실입니다. 진료실이고 저는 지금 그 진료실인데 아침에 지금 진료도 안 보고 이렇게 완전히 놀고 있거든요. 프리덤을 느끼면서 지금 아마 제 동료들은 지금 외래 환자 본다고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외래 환자를 안 본 지가 이제 횟수로 3년 돼 가네요. 저도 사실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병원을 개업하기 전에는 하루에 환자를 제가 70명씩, 많이 볼 때는 70명씩, 적게 볼 때는 뭐 40명, 50명씩을 볼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면 어떠냐면요. 아침에 8시 반 시작을 하고 6시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에 왜 단내 난다 그러죠. 그 정도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진료 보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암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사진이 저의 이제 2002년도의 사진인데, 제가 애를 안고 있죠. 제 애가 제 첫째예요. 첫째인데, 2002년 10월 6일 날 새벽에 제가 옆에 있는 와이프, 제 전공이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왕절개를 했어요. 좌회분만 못하고 제왕절개를 하고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분만실에서 제 애를 안고 찍은 첫 사진. 어쩌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원했던 제 2세가 태어나는 그날 저는 행복에 겨워서 이 사진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 얼굴을 보면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불안했었어요. 인생 어떻게 살지?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가 어땠냐면 제가 너무너무 이제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전문의가 되고 인생 최고 피크가 될 어떤 그 시기였는데 하여튼 좀 이따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2002년도 전문의 되고 현재로 벌써 이제 18년 차. 징그럽다. 원래 저 나이가 이제 6, 9년 닭되니까요. 몇 살이죠? 52인가? 인생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항상 보면은 이때 불안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있고 또 현재 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2016년도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기 한 달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인데 그때 그 첫애가 이렇게 컸고 그때 얘가 중3이었지 싶어요. 중3이고 지금 고3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때 얘가 몇 살이었냐면은 4살? 5살이었나요? 그 참고로 지금 얘가 이제 원래 학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6월 달부터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해서 보시면은 지금 통통하죠. 이 작년 통통한데 지금은 코로나 여파를 내가지고 아빠하고 저하고 둘 다 지금 확진자가 됐어요. 참고로 코로나 이후에 딸내미도 몸무게가 2kg 불었고 저도 너무 많이 불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살 많이 뺐었는데 옛날에 그 살을 지금 다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큰 소리를 결단합니다. 다시 바디키를 통해서 살을 빼기로 변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2002년도에 어쨌든 저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2002년도, 2016년도, 그 다음에 작년 2019년도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때는 참 불안했었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몰랐었는데 아메이라는 걸 만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약간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복감, 편안함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제 얼굴은 30대 초반에서 지금 50대로 넘어갔지만
이렇게 지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돌이켜보면서 저는 지금 무슨 꿈을 꾸느냐면 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50년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불안했느냐 2002년도에 왜 불안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지갑인데 돈이 지갑에 들어올 때는 정말 거북이처럼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토끼처럼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방금 우리 이제 민경 기자님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가슴 벅차가지고 아마 마음속에 있는 Y를 한 5%도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작부터 앉아가 우는데 저도 약간 당황했는데 결국은 왜 울겠어요? 왜 우느냐면은 이제 간절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뭐냐면 돈 문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요 항상 너무 좋아하죠.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돈에 불안하냐면 돈이 나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돈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우리가 왜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 항상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짝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돈에 대한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살겠지만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야 짝사랑하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마음속에서 뭐가 화병이 나는 거죠. 돈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그 때문에 가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마 대부분 한 8, 90% 이상이 아마 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지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죠. 어제 제가 오후에 택시를 타고 누굴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택시 기사분이 왠지 그 운전하는데 뭔가 서툰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택시 한지 얼마 되셔서 하니까 2주 됐대요. 근데 나이가 수치 나이가 48이라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작은 어떤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벤트 회사를 차렸대요. 이벤트에서 차렸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작도 못하고 결국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좀 결국은 뭐냐면 저의 문제가 제 동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이야기를 했죠. 제가 현재 병원도 하고 있지만 암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갖더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뭐 전화번호 주고받고 카톡 보냈더니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입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가난하진 않아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불과 그 2002년도 애가 태어나고 했던 그 2년 전까지, 2000년도까지요. 저는 뭐 이야기하지만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가난이라는 게 제가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시게 되면서 집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저는 고1이었고 동생은 중2였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마음속 제가 이 꿈 때문에 아마 살긴 살았던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너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살았었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혹시 전문직이 되면 그죠? 전문직이 되면 이런 뭐 멋있는 회사를 난 이를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요. 전문의가 되거나 의사가 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인생의 목표를 어쩌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가 되기만 하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만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계력이나 별을 앓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가난해서 어쩌면 또 제가 계력고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의사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놈처럼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도 받아서 결국은 지나면서 제가 아까 전문의가 됐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2002년도 거기 바로 뭐냐면 제가 꿈을 이루는 거예였어요. 전문의가 되고 내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꿈을 이루고 정말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애가 태어나서 내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애를 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2008년도 10월 6일 애가 태어나기 딱 2달 전에 읽은 책이에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 싶은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지금도 여기 진료실에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책. 제가 이 책을 그때 읽었단 말이에요. 이 책에 답이 있더라고. 내가 왜 불안한지. 그래서 제가 전문의가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전 1년 전에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올 때도 좀 안 불안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내 인생의 최고 피크의 상황이 딱 들었는데 나는 왜 불안했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뭐냐면 그때 마음 그거예요. 내 인생 돌려도 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도달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가난한 선생님, 가난한 아버지한테 교육받았기 때문에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저는 수입에 관심 가졌어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전문의가 되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억대 연봉자가 되면 난 부자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 뭐야? 그냥 전문직 억대 연봉 그거였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저는 자산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 자산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기한테 오게 하게 하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자 되는 방법이 자산을 만들어라, 자산을 사라, 자산의 어떤 지산 시스템 동참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세 개를 보는 순간 저는 답이 뭐였냐면요. 의사가 뭐다? 시스템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 책 어디에도 그런 말 없고요. 심지어는 전문직이라는 거는 그냥 뭐냐면 노동소득을 받는 임시소득이다. 이거지.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그때 그 상황이 왜 그럼 그 애를 안고 불안했냐. 그다음에 돈 1,000만 원 돌았어요. 근데 이 돈 1,000만 원이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3개월 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후가 되면은 제가 그때 페이닥터로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저희 산부인과의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000만 원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그럼 이미 3개월 전에 통보했어요. 없어질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극단의 상황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됐대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결국은 제가 그 병원에서 13년을 근무하면서 결국은 제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살아남는 동안에요. 아마 여러분 남자들이 겪는 어떤 그런 거에 제가 한 몇 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4년도, 5년도는요,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목표가 사라지니까요. 그때 목표는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이 병원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받는 게 내 목표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지고 치졸해지고 뭔가 자존심이만 상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꿈도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는 삶. 그 삶을 살아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면, 아, 나는 이제 이거 더 이상은 방법이 없구나. 내 꿈이 뭐지라는 방황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당신이 그 힘듦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 수단, 그 다음에 제 능력,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2002년도부터 한걸 찾아다녔어요.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근데 결론은 뭐다?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지요. 그죠? 저는 의사 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다음 시스템을 살아가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뭐냐면요. 그냥 내 직장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장에 목숨을 걸고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미친놈처럼 열심히 구두쇠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좀 모이면 그동안까지 어떻게 하면 살아보지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이라 한 꿈을요 다 없애버리면서 왜 꿈을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꿈을 버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그냥 나는 없애고 내 가족들, 우리 애, 우리 와이프, 우리 어머니, 나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만 벌이라. 내 모든 걸 희생해서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도 4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저의 은인께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와빠라는 세계 맥주집에서 너무 황당하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아미 사업을 들어요.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제 꿈도 접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병원에서 제가 열심히 돈을 잘 벌어주는 의사가 되니까요. 그냥 2002년도는 제가 노예였다면은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가 됐냐면 노예 대장이 된 거예요. 돈을 잘 벌어주니까 병원에서 그 과장해서 제가 진료부장도 되고 그냥 살만했어요. 월급도 많이 좀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적응이 되면서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한이 있었죠. 있었지만 이 한을 생각하니까 저는 못 견디니까 이걸 다 없애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나는 지금 괜찮아.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스폰서님이 저한테 아메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메가 좋든 말든 떠나서 이 아메 자체는 피라미드 나쁜 거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남들은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사람 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날 그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아메를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저의 와의 아메이거든요. 내가 아메를 왜 그날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알아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첫 인상은 뭐냐면 아메는 뭐다? 피라미드. 피라미드. 나쁜 거다. 뭐 다단계 모르겠고 피라미드다. 근데 아마 첫 아메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건 파는 거 맞잖아. 그죠? 남을 이용하는 거잖아. 남 귀찮게 하는 거잖아.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잖아.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야,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아메에 성공했지. 주로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 만약에 피라미드가 아니라 뭐 물건을 파고 뭐 이런 일이라면 저는 아메를 아예 안 하죠. 왜? 그때 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억대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잘 나가는 의사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삶은 이미 골마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내 물건 팔겠어요? 안 한다. 안 한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일이었다면 저는 아메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알아봤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득은 바로 뭐냐면 이 노동소득. 의사도 노동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소득 특징이 뭐냐면요.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온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직장에서 오너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병이 나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못할 상황이 앞으로는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때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임시소득은요. 우리한테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함을 절대 못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있는 그 진료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노예 대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제가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갔어요. 왜? 병원장님이 저를 자를까 싶어서.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대기업의 뭐 이사들, 그죠? 대기업 부장들, 이사들, 여러분의 남편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쓰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소득 말고요. 이런 인세소득이란 자산소득은요.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그 돈이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불로소득이에요. 참 부럽긴 하지만은 불로소득, 그 나쁜 소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래요? 이 불로소득이 있으면은요. 우리한테 이 자산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뭘 주는데 지속적인 수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버는 그 소득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이요. 누군가가 나한테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우리는 뭐냐 그걸 원하기는 하지만 그건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그런 걸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쳐가지고 열심히 뭐만 해요. 노동을 해요. 근데 노동을 해도 어떻게 노동을 내보고 하게 해줘요? 요즘 안 하게 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노예좀 사는 자꾸 노예란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스스로 뭐냐면 저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그 비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노예 대장이야. 노예 대장은 이꼴의 귀족이야라고 이제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살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시간적 재정 자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기적을 잘못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특별한 능력과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인쇄소득은 이런 거잖아요. 건물, 그죠? 건물주. 여러분 건물주 안 되고 싶으세요? 이런 거만 보세요. 난 한 번씩 가고 싶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아버지 갑자기 나타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나타나서 야 여기가 네 열심히 사네. 근데 요즘 힘들지. 근데 내가 사실은 내 너를 위해 가지고 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매달 한 500만 원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 500만 원 받아서 조금 편하게 살아 하면서 그 건물을 딱 던져주고 깨는 거야. 근데 아침 딱 깨니까 뭐야 이게 꿈이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쇄소득은 뭐 이런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권리, 특허권이라든지 뭐 작가, 가수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아무리 쳐다봐도 평범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걸 찾아보다 다 포기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 인생 곡선 이거야 너무 잘하는 거니까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란 말이야. 저도 지금 50이지만 제가 살았는 만큼을 앞으로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노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어느 순간 노동을 그만두게 되는 순간 나 어떻게 사냐. 지금 현재는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이거 다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요 제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제가 집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제가 제 어깨에 지금 매달린 식구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면 과연요. 제가 현재 소득이 많이 보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노후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 친구들 50인데 벌써 이제 은퇴가 나온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제도 제가 왜 그 아까 택시 운전기사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거 막막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그래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메이를 왜 했냐? 그날 왜 받아들였냐면요. 아메이가 제가 그렇게 찾고 있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그 아메이 사업을 정리해 본다면 딱 이거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문의 그때 6년차 정도 됐는데 전문 6년차 해도 절대 자산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메이가 자산을 만드는 데는 한 5년 정도의 시간,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 즉 그때는 저는 의사니까 의사를 하면서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의사 일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60명, 70명씩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에 응급 환자 생기면 제가 콜 받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여쭤봤죠, 스폰서님한테. 이래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의사잖아. 나도 의사잖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자신감을, 용기를 얻었겠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하면 매달 한 250만 원 정도의 연금 같은 소득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년 만에 250만 원 연금이 된다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했을 때 한 5년 정도 하면 매달 1,000만 원이야 되는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 인생의 과거의 와의 1순위는 뭐냐면 제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나처럼 그렇게 살고 싶게 안 살고 싶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걸 싫어하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공부만 하다 보니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5년 정도 하면은요, 매달 1,000만 원이 우리 애한테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일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짜투리 시간을 통해 노력을 하고 이게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결론 이거 뭐야? 이건 해야 될 만해. 안 하면 바보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암의 사업 하신 지가 6개월 안 됐기 때문에 한 6개월, 4개월? 한 4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때 뭐 제가 듣기로 그때 9% 하셨다고 들었는데 9%의 스폰서님이 전해주는 이 암의 사업을 이거 듣고 제가 바로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바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에 나가면 바보들이 많아요, 제가요. 많죠?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을까? 너는 왜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내가 사업 설명을 잘 못했어? 잠시만 본인 스스로가 아까도 리더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Y를 정리해 보다 보니까 Y 정리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사세요,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달 카드값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만 해결되면은 뭐 내 꿈 필요 없잖아요. 나 이래 살고 싶었지 옛날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한다니까요. 이번 달 카드값만 왜 좀 해결해도 내 지금 빚이 있는데 빚이 한 500만 원 있는데 그 500만 원만 해결되면 나는 인생에 더 이상의 꿈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되면 좋지. 5년 후에 연봉 1억 우와 대박이네. 근데 나는 안 해. 나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되고 싶은 이 간절함이요. 막 마음속에 확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나오게 막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푹 찔렀지. 푹 찔르니까 뭐예요? 이 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흥분했잖아.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제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요.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는데 정말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왜? 우리 스폰서님도 그때 사업하신 4개월밖에 안 됐고 그분도 모를 수 있잖아요. 잘못 이해하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미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연금 같은 소득.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그 연금 같은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 베이스 1번인 거죠. 회사잖아요. 회사가 절대로 안 망해야 된다는 거. 딱 나오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야지만 이 성립된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와 제품을 철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사업을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 많이 하시죠? 그걸 그 사람이 되는 문제지만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그래서 제가 2008년도 5월달, 6월달, 7월달에 보면서 알아보면서 회사 제품은요, 정보를 가지고 한 달만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다가 제일 많은 투자를 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그 시스템 문제잖아요. 제가 의사가 왜 됐습니까? 제가 가난했던 김정기가 왜 의사 됐냐면요, 제가 목숨처럼 공부해가지고 어디 들어갔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메이가 성공하려면요, 아메이가 성공하는 어떤 방법적인 게 정립이 돼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아메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아메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움을 헬프를 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메라고 하면서 알았던 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면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스템 속에 있는 우리 업라인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을 만나보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 상위 스포츠님, 우리 박철홍 경수 리더님이 바로 만났지만은요, 그 위에 계시는 분,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만나면서 이분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확인하면서 암이 정말 되는 일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암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3개월 동안 알아봤는 거, 그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아미라는 회사는 뭐냐면 그냥 유통회사.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떼와가지고 유통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아메라는 회사는 뭐냐면 생필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이런 공장을 가진 회사가 왜 TV에 한 번도 안 나오지? 왜 나는 모르고 있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지금 60년이 됐어요. 역사가. 그리고 이게 아메 공장인데, 미시간주에 가면, 미시간주 에이다에 가면 이 1마일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본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글로벌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지금 100개 지역에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하나가 나는 왜 몰랐지? 사실 여러분이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이런 걸 알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진실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사한 회사가 우리나라 같으면 LG나 P&G 같은 이런 그죠?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전부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나는 모르지만 미국을 아니면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생필품 만드는 대기업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아메를 오해하냐? 가만보니까 첫 번째, 이 회사의 제품도 대단하고 회사 규모도 큰데 우리가 몰라요. 왜 몰라요? 아메이가 뭘 안 하기 때문에, 유통 방식 속에서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알리기 때문에 그 돈을 세이브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방식으로 아메이를 진행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유통은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는 참고로 이 처음에 이거 설명하면서, 만약에 LG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치약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 우리한테 올 때 1,000원짜리의 치약의 원가가 저는 그때 700원 줄 알았어요. 이 진실입니다. 고민해가 한참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경제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에요. 참고로 제가 IQ가 별로 안 높아요. 별거 다 이야기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광고하고 이 총판 도매라는 이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 돈을 버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광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금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데 많이 갔었잖아요. 저도 많이 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가죠. 어디 갑니까? 저희는 요즘 보니까 제일 많이 쇼핑하는 데가 아메가 1번이고요. 그 다음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쿠팡. 어지간한 생필품도 있잖아요. 신선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처음부터 어디서 한다? 먹거리는 처음부터 쿠팡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막 쿠팡 돼 있더라고요. 점점 뭐냐면 비대면이 되고 하니까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하는 이유는 뭐죠? 편리하죠. 우리가 쿠팡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편리하니까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또 금액이 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유통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메들이 하면 될 끼인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하면 또 이상한 유통을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유통이 결국은 우리한테 뭐가 된다?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 어떻게 했냐면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바로 줘요. 아무한테 안 주고 아는 사람, 회원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면요. 물건을 정말로 잘 만들어가지고 즉 원가가 200원짜리가 아니라 400원짜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700원에 공급을 해주면요. 회원은 이 제품이 좋은 줄을 알고 쓰니까 어떻게 돼요? 감동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감동이 오니까 회원 스스로가 이거를 누구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이 좋으니까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기존에 있던 광고하는 쪽에다 돈을 전혀 안 들이고 이 300원 남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한국업이 전체 매출이 한 35% 정도 되는데 이 35% 중에서 작년에 매출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요. 대략 한 4천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5%의 돈을 우리가 한번 벌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버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수익 구조가 있거든요.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가정이 이때까지 생필 보고 있었어요. 여기 쓰셨죠? 근데 여기는요. 200원짜리가 700원에 거래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아메이 마트는요.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있는데 400원짜리를 700원에 공급해준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홈플러스 발걸음을 아메이로 바꿀 수 있잖아. 소비를 패턴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소비 패턴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 회원가입을 할 때 회원가입비는 없어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면은 가입비가 없고 회원가 30% 할인이 되죠. 그 다음에 택배. 요즘 뭐 비대면이니까 이 택배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게 제일 빠른 택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메이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4번이에요. 써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유 불문하고 90일 이내에는요, 무조건 돈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써본 제품조차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우리들한테도 이익, 사업하는 우리들한테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캐시백이라는 어떤 사업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여행을 가는 어떤 기회까지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은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쓰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내가 바꿔쓰기를 하면 조표에 보면 3%의 보너스에서 6천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PV, BV에 대한 개념은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면 이 돈이 다음 달 통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홈플러스 가서 20만 원 써봐야 0.1포인트? 2,000원? 200원? 네, 200원, 200점이 포인트로 잡히는데 아메이는 얼마예요? 6,000원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했더니만 아버지와 친구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정보를 하면은요. 이 사람들도 아메이에다가 회원가입을 해서 주문해서 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택배 오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도명한테 이야기해서 내 이하에서 60만 점의 매출 뜨잖아요. 그럼 저 표에 보면 60만 점 6% 하면 36,000원인데 36,000원을 요 세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데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면은 항상 마지막에 회원가입했는 사람 몫을 주고 남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몫 3% 6,000원과 친구 몫 3% 6,000원을 빼면 24,0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내가 20만 원 썼는데 6,000원 들어왔는데 이 달은 24,000원 들어왔네?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내한테도 아미를 전해주는 스폰서가 계신데 스폰서가 만약에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 표에서 보면 스폰서님은 4명 회원의 매출 80이잖아요. 나는 회원 3명의 매출 60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친구는 1명에 20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버지와 친구는 6,000원, 6,000원이죠. 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36,000원에서 6,000원 빼면 24,000원 변화 없습니다. 근데 스폰서는 80만 매출이잖아. 그럼 저 표에 보면 60에서 120 사이는
6%를 적용받기 때문에 48,000원이 되고요. 이 48,000원에서 이하 36,000원을 빼면은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12,000원, 나는 24,000원, 아버지와 친구는 6,000원, 6,000원 되는 이런. 그래서 암얘기가 뭐냐면 이 선착순이 아니라 먼저 한다고 소득이 많은 게 아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뭐다? 노력순이라는 자체를 알았다. 물론 저도 스폰서님이 이 사업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이 항상 저보다 무조건 보너스가 많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이 씨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소득을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거 제가 이제 2008년도 7월 달에 두 번째 랠리에서 제가 6% 됐을 때 사진이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2명이 아니라 한 6명한테 전화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근데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20만 점을 바꿔쓰기 했다면은 나를 포함해서 6명, 7명이잖아요. 그럼 27에 14, 140만 점이 되고요. 140만 점은요, 120 이상이기 때문에 9% 적용받아요. 그래서 12만 6천 원이 되고 20만 점 3%를 6개. 그러니까 3만 6천 원을 빼면은요, 통장에 9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 6명 정도인데 조금 알고 나서 알리면 통장에 9만 원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더 이상 알릴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메이의 진실이 뭐냐면요. 내가 좋아서 여성한테 알리듯이 내 밑에 있는 이 동서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알렸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나를 포함해서 동서 그룹이 5명이잖아요. 5명이 6개로 5, 6에 30, 내까지 31명이니까 31명이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하면 620만 점이 돼요. 그럼 620만 점은 저 표에 보면 15%가 되고요. 그래서 93만 원이 되고 빼주면은요 57만 원이 되죠. 그래서 요거 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그래서 좀 빨리 한 사람은 저도 한 4개월 만에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만에 통장에 만약에 57만 원이 돈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공부해보면 57만 원 아니에요. 57만 원 곱하기 1.6이 되죠. 그리고 또 올 9월부터 뭐가 되죠? 불원주 되죠. 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만은 620이 되면 대략 얼마 되는지 알아요? 자, 이 그림이다. 그럼 57만 원에 1.6 하면 거의 한 80만 원? 한 80만 원 되잖아요. 맞죠? 80만 원에 또 다시 3%. 한 30%. 1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15%만 돼도 600만 PV 정도 되는 15%만 돼도요. 통장에 110만 원 들어온다니까. 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미가 미쳤어. 미쳤어. 자, 그런데 까매보니까 31명이 다 20만 다 쓰고 있네. 무조건 써야 되나? 할당량이 있어야 되나? 왜? 다른 다단계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매출이 빵이야. 지난달에 많이 썼겠다는 여러분들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나 빼고 나머지 다 썼다고 가정을 하면 620이 아니고 600이잖아요. 그럼 600 곱하기 15%가 빼주면 54만 원. 다시 말해서 안 써도 돈이 들어온다. 개인 매출하고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더라. 자, 시간이 지나면 내 밑에 사람이 또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 되면 1580만 점이 돼요. 그러면은 208만 원, 207만 원이 돼요. 근데 사실 요거 계속 조금 바뀝니다. 올 9월부터는 25%가 아니고 24%가 되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불안정까지 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200만 원. 곱하기 1.6 하면 3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한 1년쯤 지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요. 200만 원 이상의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돈이요. 만약에 매달 들어온다면요. 이거 자산 가치로 200억 이상, 20억 이상 자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메이의 이 인쇄성을 띈 인쇄 소득이기 때문에
저도 아메를 하는 거고 아마 여러분도 아메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꼭 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인쇄식이 되는 자사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쓰는 제품이 좀 뭐냐면 세계 1등 브랜드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써보고 떨어지면 또 써요. 두 번째, 회원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제품이 보면, 아미 회사가, 나는 원치 않은데 알아서 막 계속 올려주니까, 제품,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니까 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막상 사업해 보면은, 제 똑같이 전달 안 되죠. 인생사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동서는 이렇게 많이 전달하는데 친구는 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1년쯤 지나면, 내 이해 전체 매출이 이렇게 한 1000만 점 될 때가 와요. 이때 나를 뭐라 그러냐면 SP 실버 프로듀서라 그러고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1년에 3번 정도 하면 GP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SP보다 GP 되면 돈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다면요. 그리고 이 SP를 1년에 3번 하고 3번 연속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 되면서 연보너스는 대략 한 이 정도 4천만 원 이상 축하금 240만 원이 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제 뭐야 안에 사업 정식 사업자로서의 또 면모를 갖추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가 PT가 되듯이 내 밑에 동료하고 동수가 두 사람이 만약에 플래티늄이 돼요. 그 연봉 4천 이상을 내가 만들어주면 나는 사파이어가 되고 사파이어 되면 연봉은 대략 한 6천만 원 이상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내가 PT를 만들면은 에메랄드가 되면서 지금은 대략 9천, 한 9천에서 1억 정도.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매달 500만 원 이상만 아니면 700만 원 이상만 따락따락 들어온다면요. 절대 안 가능합니다. 이런 꿈을 한번 꾸보시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아까 사진 속에 둘째가 있잖아요. 둘째 언제 가졌냐면요. 제가 Q 에메랄드 카운터 들어가면서 둘째 가졌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뭐다 안 가능하다. 그죠?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자산적인 소득의 어떤 매력과 그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늦게 시작하는 이 B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플래티늄을 6명을 만들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나. 이때부터는 뭐냐? 귀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수익도 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르지만, 그 밑에 또 수석 다이아몬드. 그죠? 연봉은 한 3, 4억. 그 다음에 더블, 트리플, 크라운 앰버스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면은 이런 어떤, 그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윈 사업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도와주는 일. 그래서 보시면 ABC 중에서 매출은 A가 제일 많겠죠. 근데 소득은요? 수도 M, C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연봉 1억이 어떤 그런 성공도가 됐어. 근데 만약에 회사가 뭔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회사의 신용도를 확인해 보자. 근데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게 이제 무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무디스라는 회사의 모회사, 엄마 회사가 DNB가 있어요. DNB에서 전 세계 회사의 신용을 평가했더니만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메이가 지금 현재 27, 8년 이상으로 1등급이다. 세계 유일해요. 그래서 이런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메이 이제 회장님이잖아, 그죠? 근데 이 회장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을 2000년도에 2000년도에 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만나러 오신 사진이거든요. 2000년도에도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또 역임을 하셔가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했는 거는 이분 스티븐 앤달 이분이 유일하세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님도 70년도에 제이벤 앤델 가시는 분도 또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 자체가 아메라는 회사의 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즘 아메 공부하면서 주로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주로 건강이잖아요. 건강이고 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강과 노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리딩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1등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두말하면 잔소리 아메이에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이미
회사를 세우고 있는 그 전부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1등 제품이 바로 뭐냐면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암의 역사가 지금 60년이지만 이건 벌써 80년이 넘었잖아요. 그 긴 역사 속에서 천연 유기농 어떤 원료를 재배해서 거기서부터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농축물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세계 유일한 회사. 그래서 글로벌하게 세계 판매 1위. 그리고 화장품 아티스트들이잖아요. 식물, 농축물이나 식물성을 이용한 그런 화장품을 만들어내면서 이것도 유럽 모니터에서 랑콤, 클리니크, 시세드, 에스트로더 같은 이런 명품과 어깨를 나란하는데 탑5 안에 들은 그런 명품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해가지고 치약, 비누, 샴푸와 같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 마크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퍼스널, 이 홈, 이 모든 게 말은 뭐냐면 이 환경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양냄비 퀸, 그 다음에 세계 판매 1위 하고 있는 정수기. 우리 좋은 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정기. 그래서 공기. 그죠? 결국은 뭐냐면 정수기도 공기청정기도 지금 다 세계 판매 1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제품력은 대단한데 팔로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그런 제품들을 아미에다 런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하란 말이냐? 뭘 하란 말이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뭘 하란 말이냐? 뭘 할까요? 네, 바꿔서게요. 사실은요, 이거 제가 여러분 딴 데 가가지고 암의 이야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뭐냐면 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팔아야 되잖아. 딱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팔아야 되잖아. 쉽게 말해서 처음에 뭐냐면 나는 지금 제품을 너한테 사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죠. 바꿔쓰기 하는 거예요. 한번 바꿔쓰기를 해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유 불문하고 90일 내에 환불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만족을 해. 그럼 뭐 하면 되죠? 쓰면 돼. 걱정하지 마. 부담 갖지 마. 그런데 좀 썼더니만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왜 돈 좀 벌고 싶어? 그러면 네가 느낀 감동을 이야기해봐. 간단해요. 그럼 뭐가 되죠? 예,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메를 통해서 내가 자산을 갖던 자산소득, 인쇄소득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요, 이게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서 자랑하시면 된다. 근데 이 아메 공부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뭐 잠깐 부인과 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그 정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환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인과 환자들 이렇게 건강 관리해주면서 당신 몸속에 무슨 혹이 있는데 그 혹이 지금 악이다, 악성이다, 이렇게 치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런 혹이 안 생기게끔 우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입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메를 가지고 밖에 나가 보면요, 별의별 색깔의 아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 원칙 1번 뭐죠? 절대적으로 무자본 원칙 있죠. 돈을 투자하면 안 되고요. 돈을 투자하는 순간 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무자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암에 시작할 때 저도 지금도 저도 남는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남는 시간으로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하는 일이 물건 들고 파는 일이 아니라 바꿔 쓰기 하는 일이고, 네 번째는 이런 미팅에 와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서 그 감동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암을 진행하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는 아메를 만나기 전에 의사로 살 때 미래가 항상 불안했어요. 제가 아메 만나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왜? 미래가 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메 만나면서 다시 뭐가 생겼냐면 꿈이 생겼어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제 삶은요. 그냥 폐인이더라고요. 실패자더라고요. 근데 아메를 만나면서 처음에 그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아메 속에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꿈이 생기니까요. 그 꿈 때문에 저는 더 행복해질 수 있었고 안 불안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메가 저한테 저는 가장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메를 통해서 진정 일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자유함, 자산적인 소득을 작게나마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런 어떤 소득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메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전부 다 내 아이, 내 가족, 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준비였어요. 사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꿈꾸고 사는지를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요.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메 속에서 이런 자산 같은 소득이 만들어지면서 뭐냐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메 속에서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자유함이 많이 얻어진다면 내가 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파트너들한테 이런 어떤 자유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게 또 어떤 게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메는 저한테 뭐냐면 자유로 가는 저한테 마지막 기회이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한테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메 알아보시는 분은요,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신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제 잘못도 사실인데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을 이 아메 속에서 이루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